안녕하세요. 성당메이트 시나라TV의 시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코스모스입니다. 독서 모임에서 코스모스를 몇 장씩 나누어서 지금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모스는 4, 5, 6장입니다. 먼저 4장 천국과 지옥입니다. 1908년에 러시아의 시베리아 쪽에 있는 오지, 퉁구스족이 사는 그런 오지에 거대한 불덩어리 하나가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 이후에 큰 굉음과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어떤 사람은 실신을 하기도 하고 말들은 뛰어오르고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퉁구스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가설을 보면요. 1908년에 혜성의 조각이 지구와 충돌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면 아마 핵폭발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은 인류에게 공포감도 주고 경외심도 주고 미신의 빌미가 되기도 했고요. 옛 사람들은 재앙의 전조다, 그리고 신성한 존재의 진노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혜성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뉴턴 아시죠? 뉴턴은 맨눈으로 혜성을 찾느라고 낮밤을 뜬 눈으로 하늘을 이렇게 보다가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인 에드먼드 헨리는 자기가 이제 그것을 보고 혜성에 대해서 뉴턴이 주장한 것들을 토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혜성과 비교를 해보면서 혜성의 주기가 76년이라는 계산을 해내고요. 그리고 사후에 이 혜성이 정말로 헨리가 주장한 그것과 같다고 해서 이름이 헨리 혜성이라고 붙여진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번 장은 충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혜성도 지구와 충돌을 한 거고, 그리고 목성과 달, 금성 이런 곳에서도 운석공, 그러니까 충돌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살펴볼 것이 금성입니다. 금성은 운석공은 많지만 그 표면이 운석공의 깊이가 야트막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유가 대기가 아주 고온이라서 그 금성에 있는 운석들을 다 녹여서 그 운석공들을 덮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온도가 높으면 그 구덩이를 메꿀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온실 효과 때문인데요. 금성은 그 대기의 96%가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칼 세이건은 이번 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금성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도 그런 온실 효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이 지어지고 나왔을 때가 1980년대 후반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이후로 우리 지구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했는지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 세이건은요, 금성의 경우를 보면서 지구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의 지능과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구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요즘에도 보면은 그 북극곰이 빙하 그 작은 데서 겨우 아등바등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런 사진들도 보게 되고, 너무나도 많은 환경 오염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번 장이었습니다. 지구를 소중히 여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모스 5장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입니다.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어떤 행성이 떠오르시나요? 이 장에서는 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화성 여행, 화성 이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필이면 왜 화성일까?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화성은 지구와 그 환경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거든요. 얼음으로 덮인 극관, 그리고 흰 구름, 흙먼지, 하루가 24시간인 것까지 똑같다고 합니다.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대규모 천문대를 설립했다고 해요. 로웰의 화성은 천문대가 있는 미국 남서부 지역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지역을 보고 좀 상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을 거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로웰의 화성 묘사는요, 행성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었고, 우리도 언젠가 화성으로 갈 수 있다는 상상과 확신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로켓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그리고 유인 궤도를 비행을 시키고 또 유인 우주선이 달 선해를 비행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달 착륙도 했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무인 우주선을 통해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렇게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화성에도 그런 탐사선이 가게 됩니다. 바이킹 1호가 이 화성의 지평선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 흙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바이킹의 화성 탐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다른 종류의 생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선이 다른 행성에서 수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최초의 경우, 이런 두 가지의 그런 걸 남겼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화성 탐사 완료 후에 이 화성에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도 이런 생명이 있다면 화성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칼세이건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화성 이주를 위해서 화성을 변형을 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화성 지구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민간 우주업체인 스페이스X 아시죠?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이제 만든 회사인데요. 2023년에 달 탐사 여행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 화성 여행, 그리고 추후에 화성 정착민을 배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도, 일본에서도 또 간다는 사람이 또 있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화성을 식민지화 한다고 하는데 왜 화성에 가서 그렇게 땅을 넓히려고 하는가? 화성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이주를 하려고 하는가? 거기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이주하는 그 영화 있었죠. 그런 영화도 있었고, 또 마션이라는 영화는 또 그 연구원이 가서 혼자 낙오돼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또 영화화 됐었고, 그런 것도 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론 머스크가 그런 화성 이주 계획을 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을 보면서 왜 이 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됐었고, 그리고 화성 여행이라는 거, 우주 여행이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스모스 6장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누가 여행을 다녀오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게 되고 또 호기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 코스모스 6장에 나오는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탐험과 발견은 인간의 가장 뚜렷한 속성이라고 합니다. 화성과 금성은 현대판 신대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네덜란드, 17세기의 네덜란드는 굉장히 사상의 자유가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동인도 회사가 우리나라의 그 하멜 표류기 아시죠? 그 하멜도 사실은 동인도 회사의 선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동인도 회사의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도 거치고 인도도 거쳐서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떨어지게 되었고 또 뭐 이제 내륙으로 오게 되면서 일어났던 그 몇 년간의 이야기가 하멜 표류기에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사상의 자유가 허용이 되고 탐사 항해가 활발했던 이 네덜란드 덕분에 갈릴레오는 천체 망원경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이 네덜란드에 있던 하이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이언스는 초기 현미경도 설계를 했고 또 토성의 고리가 토성과 접촉이 하지 않는다는 것도 발견했고, 타이탄도 발견했고, 주시계도 발견했고, 지동설도 주장했고, 우주 너머 또 다른 태양이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것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현대판 신대륙을 향해서 갔다 온 이 여행자가 바로 보이저 우주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보이저 우주선은 앞서 말씀드린 하이언스의 과학적 전통과 상상력에 그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이저 우주선이 보이저 1호, 2호가 이제 현대판 탐험대로 이제 목성도 가고 토성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탐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이저 1, 2호에서 우리 지구로 보내주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에게는 현대판 그런 여행자들이 보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 6장의 이 제목과 같습니다. 사실 이 6장의 제목과 내용이 사실은 되게 매치시키기가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 읽어보다가 과연 이 여행자가 누구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이제 보이저 1, 2호가 이제 여행자라는 거였거든요. 이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의 위성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토성의 위성들을 또 찾아냈죠. 목성의 위성은 이제 뭐 이오도 있고 유로파도 있고 뭐 등등등 있고 토성은 또 타이탄, 유명한 타이탄이 있죠. 그리고 토성의 고리 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고요. 결국에 이 보이저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우주를 돌고 있다고 하거든요. 돌면서 그 정보를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배터리가 다 나가거나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돌다 보면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글쎄 이거는 말로는 21세기 중반에는 태양 공개를 넘어설 거라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한 88년 정도는 더 이제 돌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거의 이제 22세기 정도 되면 이제 태양 공개를 넘어설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영원히 그 우주 공간을 방랑을 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마음이 좀 찡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관찰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과학이 기계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사람 대신에 지금 우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에게 정말 정보를 다 주고 결국 이 보이저 1, 2호 이네들은 우주 방랑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주 방랑자. 죽을 때까지 그 우주를 돌아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좀 뭉클하지 않나요? 이 기계가 사람의 호기심으로 만들어진 이 기계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충분히 쓰여지고 그들도 우리에게 충분히 이제 많은 것을 퍼주고 자기들은 그렇게 묵묵히 뒤로 나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제 방대한 양이라서 굉장히 짧게 추려봤는데요. 코스모스는 정말 내 생에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아니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서 읽기 때문에 이제 한 챕터를 한 2번은 기본으로 읽어내고 3번, 4번까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코스모스 4, 5, 6장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너무 짧게 이렇게 후루룩 지나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네, 다음에는 또 1, 2, 3장 하고 그 이제 7, 8, 9 그리고 그 뒤에까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